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2025년도 오늘 써니 첫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버랜드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소망과 또 몇 가지 정보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여행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한 해외여행, 세계여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해외여행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주요 문화체험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음식 투어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외 여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왕왕 confused에서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계 여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누가 딱 부러지게 정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온라인에서 그 정의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두 바퀴 된 좌우지간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약 6개월 내지 또는 세 대륙 이상의 여행을 하는 것을 세계 여행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계 여행의 정의에는 어떤 정의가 따로 별로 있는 게 아니고 그저 기간만 길고 그리고 대륙, 즉 여러 대륙을 여행할 수 있으면 이거를 세계 여행이라고 굉장히 좀 애매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와 더불어서 요즘 한참 즐겨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1년 전쯤인가도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오버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랜드는 우리가 대칭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오버시죠. 해외. 근데 이제 오버랜드라고 하는 것은 땅이지 않습니까? 즉 국경을 넘어서 저 멀리 어떤 랜드는 이제 나라니까 카츄리니까 즉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 하는 여행인데 사실이 이제 딱 부러지게 옥스포드 사전이나 콜린스나 이런 큰 유명한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우리 오버랜더끼리 쓰는 정의 중에 하나는 뭐냐? 즉 예전에는 말과 낙타라든지 이런 동물을 타고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들을 이용을 해서 나라와 나라, 국경을 넘어서 여행을 하는 육상 여행을 오버랜드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로 어떤 기업, 즉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갔느냐에 대한 정의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여행과 세계여행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무엇이냐? 오버랜드에 갖고 있는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은 영어로 self-sufficient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굳이 어거지로 때려 번역을 하면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여행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크루즈를 타고 크루즈에서 편안한 침대와 밥을 먹고 내려서 렌트카를 타고 모텔에 이거는 세계 여행쯤 속할 것 같아. 하지만 오버랜드가 추구하는 것은 자차, 자기의 오토바이에 자기의 기어를 가지고 어떤 그 연장과 도구를 가지고 두 번째 self-sufficient, 즉 스스로 먹고 자는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모두여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그저 보고 놀고 어떤 레저를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부분도 있죠. 하지만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어드벤처, 즉 모험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소의 레저와 반드시
어드벤처라고 하는, 즉 모험심을 가지고 하는 여행의 일종을 우리는 이것을 오버랜딩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점점점 여행의 조건이나 요구되는 사항이 좀 난도수가 좀 높아간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오버랜드는 세계 여행을 하기는 하지만 내 차로 해야 되고, 또 내 차 안에는 self-sufficient,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와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행하는 곳은 편한 곳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다소 남이 가지 아니하고 약간 모험심이 이 촉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의 모드가 오버랜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또 우리가 혼용돼서 쓰고 있는 말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오프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프로드. 이 오프로드는 사실은 오버랜드하고 상당히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오버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가 일단 프론트 휠 드라이브나 또 리얼 휠 드라이브보다는 4x4가 훨씬 좋죠. 왜냐하면 4x4를 갖고 있게 되면은 뭐 모래라든지 또 뭐 진흙탕길이라든지 그다음에 돌 자갈밭 같은 데에서 훨씬 더 유리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또한 어떤 그 험지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버랜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어를, 어떤 장비를 쓰느냐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즉 자전거로 가셔도 되고, 세계여행을 자전거로 다니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발 자전거, 오토바이를 이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대부분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프로드는 자전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로드 자동차는 단지 4x4 기능을 가지고 로컬에서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 길을 한번 간다든지, 한번 무슨 바다의 모래사장을 한번 달려본다든지, 이러한 보통 차량이 가기 힘든 어떤 스포츠 타입이나 이러한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서 하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캐러고리를 우리가 오프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잘 들어보시면은 오프로드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는 오버랜드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동차가 그렇다 하여 그거를 오버랜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삼각산이나 도봉산에 올라가는 정도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K2나 에베레스트나 뭐 킬리만자로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등반을 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교육과 체력 단련과 장비들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은 오버랜드는 조금 난도가 있는 부분의 세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장황하게 설명이 됐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 그 인근에서 뭐 미국에 가서 자동차를 렌트카를 해서 뭐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를 돌아보고 시카고 갔다가 뉴욕에서 차를 반납하고 한국에 돌아온다. 사실 이건 오버랜드가 아니고 해외 세계 여행 또는 해외 여행 정도에 속하는 단어인데, 이 오버랜딩이라고 하는 이 고난도의 일들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당히 모험적이고 위험이 수반되고 있는 가운데를 행하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세계 여행이나 해외 여행 하시는 분들이 이 어줍잖게 그 용어를 사용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전방에 서서 오버랜딩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소 뭐라 그럴까요?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명쾌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사실은 오버랜더가 아닐 수도 있고, 아마 굳이 기다고 또 제가 혼자서 빡빡 우겨대도 아주 초짜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기네스북이라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세계의 신기록을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 오버랜더에 관련되어 있는 세계 신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쪽에 그 파나마하고 콜롬비아, 즉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는 다리엔 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이제 늪지고 열대 우림 지역이기 때문에 길도 없는데 그거를 뚫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를 가지고. 뭐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기록.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북극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프루도베이에서 알래스카, 카나다를 거쳐서 미국을 내려와서 중남미를 거쳐서 저기 우스와이아라고 남미 제일 끝에 있는 데까지 가는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를 또 질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지만은 파미르고원 있죠. 중국에서 시작해서 파미르고원을 넘어서 터키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실크로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시작을 해서 중동을 거쳐서 아프리카 내려서 저쪽에 더반이나 아니면 케이프타운,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내려가셔서 하는 그런 오버랜딩 그 라우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최소한 뭐 그런 정도는 한 코스 정도는 이제 뛰고 와야 우리가 이제 오버랜드에 입문을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저쪽에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저기 막 산테 페테부르크 뭐 하자려네. 뭐 거기까지 한 10,000km 정도 달리시는 것도 오버랜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도 세계 여러 사람들이 즐기는 오버랜드 어떤 그 라우트 중에 이제 하나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세계를 오버랜딩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네스 레코드를 가지고 계셨던 에밀이라고 하는 남자분과 릴리안이라고 하는 두 부부, 여자분이지요. 그분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언제야? 1987년도가부터 오버랜딩을 시작을 해가지고 2017년도까지 약 한 40년에 걸쳐서 186개국을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섬나라도 좀 있어요. 이제 하여튼 대부분을 186개국을 자동차 여행을 하신 분으로 2017년도에 세계 기록을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사용했던 자동차는 뭐냐면 이제 1987년도 도요타 4x4 랜드크루저라고 하는, 요즘에 보면 뭐 찝차라고 그래야 되나? SUV 차량을 가지고 74만 2,551km를 기네스북 레코드에 기록을 하셨고요. 그건 아마 2만 1,000시간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아마 기름을 쓴 거로는 제가 기록지를 보니까 19만 리터의 기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잠을 자고 여행을 한 게 11,262일 동안을 길에서 잤다고 인정을 받아서 2017년도 기네스북에 186개국을 완주한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북미, 남미를 이제 마치고 유럽에 도전을 할 준비를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58개국,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58개국, 유럽은 한 2년 정도 참 부지런히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한 1년 반 정도, 중동 지역은 한 1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현재 16만 마일, 그러니까 2017년도 11월 1일부터 이제 다 그 차를 갖다가 개조를 하고 움직여서 지금까지 현재 저의 일기장의 기록과 매번 그 다이어리의 기준으로 했을 때 16만 마일
그 다음에 57개국, 그리고 26만 킬로미터 정도 되죠. 그리고 저의 계획으로는 아마 현재 저는 이제 기네스북을 깨기 위해서 234개국을 지금 움직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빠르면 12년, 또 적정하게는 뭐 조금 더 해서 약 100만 킬로미터 정도를 다녀야 되니까, 아직도 저도 이제 시작한 거라 26만이니까 아직도 75만 정도를 더 운전을 하고 한 12년 정도를 예정을 하고 다음 단계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동기를 저에게 자극을 줬던 분이 바로 이 에밀과 릴리안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그 커플인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1987년도부터 했으니까 40년 동안을 길에서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여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버랜더라고 하는 어떤 주제어를 얘기할 때는 다소 조금 그 앞서가신 분들을 생각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격이 있게 사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또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내 차로 한번 가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회에 걸쳐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과 도전들을 함께 2025년도에 날아가면서 새롭게 꿈을 꾸고 준비하고 이렇게 한번 나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